나 헬기 국내 개발 등등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서야 포스팅을 하다니 히읗 관심이 있는 만큼 차후에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새롭게 포스팅할 생각이다. 얼마 전 지난 10월에 한국형 전투기 KEFX 개발 사업에서 모금 모형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다.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형상이 이쁘다고 잘 빠졌다라고 느낌. 히읗 먼저 제원을 살펴보자. 4.5세대를 목표로 전투기에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의 F-35E의 5세대 스텔스보다 크기가 조금 크다. 형상도 F-35E와 F-22 레터와 비슷한 스텔스 형상이다. 주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량 25,600kg,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가 목표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인 F-35E보다도 조금 높다. 개발되는 4.5세대 KEFX는 스텔스 형상의 5세대 F-22 레터와 F-35들과 많이 닮아있다. 록히드 마틴의 기술자가 참여했다고 한다. 어차피 차후에 스텔스기로 가야 하니 나중에 구조 변경이나 개조 없이 하려고 미리 스텔스 형상으로 개발된다고 한다. 암튼 기존의 노후된 전투기 F-4, F-5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되기 시작했고 개발되어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서 아마도 노후 KEF-16까지도 대체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전의 원리는 우리 공군에서 차기 전투기로 F-35E 40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25개 정도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었는데 미국 정부가 그중 핵심 기술 4개를 이전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었다. 하지만 웃긴 건 애초에 이러한 이전이 안 될 것을 예상했었다고 한다. 하기사 국가 전략 핵심 기술인데 쉽게 넘겨줄 리가 없지. 그 이전해주기로 한 핵심 기술 4개는 목표 여러 개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능동이상 배열 레이더, 온갖 악천 후에도 목표물을 찾을 수 있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를 발사해 적이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전자파 방해 장비 제모에서 4개 기술이다. 된장까지 거 이전해주지 마라. 우리가 자체 개발한다. 결국 2021년 KEFX 시제기 완성과 2022년의 첫 비행 예정을 목표로 차근차근 개발되고 있다. 능동이상배 AESA 레이더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고 엔진이나 착륙 장치 등 기술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제외한 나머지 국산화율도 65% 이상이라고 한다. 이제 차근차근 한두 개씩 개발해 나가면서 성공적으로 이루길 빈다. 한간에는 노후된 전투기 F-4, F-5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시작했다는데 F-4, F-5 등은 3세대 전투기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개발되는 KEFX는 4.5세대로 목표로 하고 있다. 완전한 스텔스기가 아니긴 하나 이것은 기존의 4세대급 KF-16나 F-15K보다 더 윗급의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개발 및 연구원들은 KEFX 성능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은 말을 아끼는 것 같지만 뭐내 생각에도 F-15K 정도의 성능만 나와준다면 바랄 것도 없겠다. 거기다가 스텔스까지 완성되면 후덜덜이다. 그러면 F-4, F-5 대체는 물론 KF-16, F-15K까지 대체 가능하다. 어차피 개발되는 과정에서 물론 쉽지만은 않겠지만 핵심 기술이나 전자기술, 항전 기술 등은 나날이 진화되고 개량된 기술로 적용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물론 중간에 실패도 있겠지만 꾸준히 개발해서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파이팅! F-22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일대 단가격이 무려 2천억원가량인 이 전투기는 록히드 마틴이 기체, 무기 시스템 등 대부분의 최종 조립을 맡았으며 또 다른 파트너인 보잉은 항공전자 장치의 통합, 훈련 시스템 등의 프로그램을 맡아 개발되었습니다. F-22 등장 이전까지 무적의 전투기는 1976년부터 미 공군에 배치된 F-15였습니다. 그 성능을 보여준 공중전으로 1979년 이스라엘 공군 소속 F-15 전투기가 단 1대 피해도 없이 50여 기의 시리아 전투기를 격추시켰죠. F-22의 최고 속도는 마하 2.5가량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속 2000km로 순항하고 한 번 급유로 30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오산 공군기지에서 평양까지 10여 분이면 작전이 가능한 수준이죠. 길이 19m, 날개폭 14m, 중량 20톤인데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F-22는 가공할 만한 스텔스 기능이 있는데 공대공 미사일 6발을 장착하여 무장한 후에도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어떤 전투기와도 차별화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F-22가 F-15K를 상대한다면 352km 밖에서 미리 알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알아차릴 수 없는데 종래의 기계식 레이더처럼 송신부와 수신부가 따로 되어 회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송수신 통합 모듈 수천 개가 붙은 레이더 전반부가 고정된 형태에서 각종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른 레이더 전파를 역탐지할 수 있으며 AN/APG-77은 레이더가 상대에게 역탐지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약 120도의 탐지 범위를 갖고 있으며 기계식과 달리 목표물이 탐지될 경우 아주 신속하게 소프트웨어에 작동만으로 전자적으로 레이더빔을 증가시키거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기에 고속기동하는 물체를 탐지하기에도 적합하며 근접전에서도 강력한 면보를 보입니다. F-22의 성능을 보여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2006년 6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로더네츠 훈련에서 일어났습니다. 청군과 홍군으로 나뉘어 벌인 모의 공중전에서 1대 241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청군에 속한 F-22 11대 중 단 1대도 격추당하지 않았습니다. 2대 241의 숫자 중 2는 같은 청군 소속 F-15가 격추된 것이었죠. 전투기 한 대 값이 2천만원짜리 아반떼 1만 대와 맞먹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200대 미만으로만 생산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개발 초기 YF-23라는 고성능 모델을 생산하려 했으나 실용적 측면에서 F-22랩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미래 우리 영공을 책임지게 될 한국형 전투기 실물 모형이 지난 10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공군의 F-35의 1호기가 지난해 3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로켓마틴사 최종 조립 공장에서 열린 출고 행사에서 시험 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산 F-35의 전투기보다 크기가 좀 더 크고 모양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F-35A는 5세대, K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KF-X의 운용 비용은 F-35E의 절반에 불과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량 25,600kg,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인 F-35A보다도 높은 기동력을 노립니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으로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를 설치했습니다. 최신 공대공 미사일과 우리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한국형 타우러스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피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기체 내부로 수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수한 성능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F-X를 비판하는 여론은 적지 않으며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완전히 선회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업이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됐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도 보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보지 못한 사업의 이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 사업은 올해로 4년 차에 착수했는데 만들어진 일자리가 6,800개에 이릅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11개 기관이 참여해 일으킨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현재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 통영 지역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 붕괴 수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KF-X를 개발 중인 카이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경력 근로자 193명 중 55명을 조선업계에서 채용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도 200명이 넘는 조선업 숙련 인력이 카이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실업인력을 빠르게 흡수해 지역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7년이 남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2017년 7월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영인 레이더 연구소에서 열린 KFX의 능동조사식 위성 배열 레이더 공개 행사에서 연구원들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KFX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이것을 들어 왜 국산화율이 100%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수입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라고 말합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엔진, 착륙장치, 기총 등과 같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어 개발을 제외한 것들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이제 걸음마를 막 뺀 수준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경공기업기 FA-50도 외국산 부품이 많아 핵심 장비 수리는 외국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을 개조한 것으로 완벽한 국산화로 부르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KFX는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돼 언제든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국산 제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 1부터 블록 3까지 성능 개선을 거치면서 기체 표면의 스텔스 성능을 보강하고 무장과 센서, 레이더 기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번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야 초기 단계의 능동조사식 위성 배열 레이더를 갖출 정도로 항공전자장비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더 높은 기술을 고려한다면 8조 8천억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하고 개발 기간도 늘어나게 될 국산 전투기 개발 꿈은 현재 예정된 2026년보다 멀어지게 됩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내타 정쟁이 벌어지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세계 최초로 AESA 레이더를 개발했고 전투기 스텔스 기술도 이미 확보한 일본조차 개발비로 17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포기하고 무조건 단번에 스텔스로 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건 사실상 사업을 그만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자료에 따르면 항공 분야 방산 기업 매출액은 2016년 3조 4,720억 원으로 고점에 도달했지만 2017년에는 2조 4,177억 원로 1조 원이나 급감했습니다. 수출액도 같은 기간 8,553억 원에서 3,04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항공 분야는 2017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 매출액의 17.2%를 차지, 화력 다음으로 큰 분야여서 산업 전반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KFX 사업입니다. 항공 분야 연구 개발 인력 비중은 36.9%로 전년 대비 6.8%포인트 증가했는데 KFX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첫 발걸음을 뗀 개발팀의 사기부터 꺾는 행위는 전환기를 맞이하려는 우리 방위산업을 위축시키는 나비